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했겠죠.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서 2번이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이래서 근데 결국 이제 DB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어제 보니까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한 11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정교 분리가 헌법에 있는 네. 규정이죠. 맞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네. 홍정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을. 저는 굉장히 놀랐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국힘에서는 뭐 통계적으로 말이 된다 이러는데 지금 통일교가 11만이죠. 그런데 11만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통일교 보시면 60만 정도가 통일교라고 합니다. 신자. 신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국힘 책임 당원이 11만이라면 사실은 통일교 중에 18%가 이제 국힘 당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상 5천만인데 그 중에 국힘 책임 당원이 77만 명이죠. 그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예. 통일교 중에는 뭐 18%, 네. 우리나라 인구 중에는 1.5%. 이건 누가 봐도 자기적이고 일부러 작업한 강제로 개입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그 헌법의 20조 2항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인 8조 2항도 위반해서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된다고 헌재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김주호 대표님 손 드셨어. 손 드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빠. 이쪽 눈이 잘 안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눈이래. 저쪽이요. 양쪽 눈 하고 있는 걸 누가? 아니, 심각하네. 오른쪽 눈. 우리 교수님은 일단 조용히 여러분. 네. 사회자가 심각한 정말 오른쪽만 안 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이 지금 이거 안 보이는 방송이라고 진짜 보이지가 않는 모양이래.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는 라디오면 어떻게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가 보이는 게 없어. 네. 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일단 국힘 네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계산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책임 당원이 76만 명인데 투표율이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0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통일교가 11만 명, 신천지가 10만 명, 기타 전광훈파 등등까지 합치면 가짜 당원들이 정말 경선판을 들었다 놨다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더기로 입당시킨 방식이 뭔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만약에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당원 입당 원서를 나눠줘서 자기들이 직접 했다라고 한다면 기사만 보면 예배 끝나면 당원 가입 원서 내밀어 그랬거든요. 아까 네, 기사 네. 잠깐 보시면 그러면 네, 네. 예배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입당 원서 본인들이 직접 써서 했다면 그래도 저는 저건 양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경선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렇게 했을까 저것만 했을까 말고 저는 명부가 통째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명부가 통째로 넘어갔으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 자체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밝혀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밝혀내냐. 정당법 27조의 2에 따르면 입당 원서는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없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거 그냥 명부를 통째로 넘긴 거 아닌가 네. 의심스럽고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글자가 한 명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그냥 대리로 그냥 다 한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해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과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명부 통째로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정당에 가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이거 당원 가입 강요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2년 이하예요. 별로 생각 없는 사람한테 막 강요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방금 그 이지은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누가 써라 그러고 아니면 당비 그 1,000원씩이라도 대납했으면 정당법에 그 당비 납부 대납 금지도 위반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이게 지위를 지금 손현보 목사 구속 사유가 그거거든요. 그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선거 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그런 굉장한 형량 높은 범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 김조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이 2번 정도 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2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설 업체까지 조사해가지고 거기를 압수수색해서 지금 대조해봤단 말이에요. 결국은 압수수색 의지가 매우 강했다.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공격했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 근데도 끝내 그 명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책임 당원을 가입시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학자 총재나 또 통일교의 수뇌부가 자 통일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절대 가입 안 하거든요. 할당량을 줍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할당량. 뭐 한 교구라든지 한 교회든지 할당량을 주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서 몇백 명이나 몇천 명 채워와야 되는 건데 또 그것도 그 목사님이 나 그 교회 관계자들이 자 우리 통일교 신도 여러분 국민의힘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절대 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정당 가입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저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런 걸 하고 그냥 임의로 가입한 다음에 본인이 당비를 뭐 1년치를 미리 선물로 해가지고 몇백 명까지 내준다고. 12,000원이다. 네네. 갖가지 엽기적인 방법이 다 동원돼 갖고 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당원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찍어라.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이 당원 가입 왜 해요? 뭐 대통령 경선이든 당 대표 선거든 또 누구를 찍어라 하면은 그게 또 점조직화돼서 그걸 다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저기 대리 투표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게 당비 대납이에요. 이 당비 대납은 정당에 있어서 누가 당비를 대납해 가지고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 이 정황만 나와도 정말 박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모든 사항이 다 기록으로 남을 수뿐이 없어요. 요새 사실은 전화로도 하지만 전화 녹취가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하면 압수수색하면 포렌식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한 증거물들을 김건희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확보했고 그 확보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사를 뛰어넘어서 데이터베이스 업체까지 들어가서 대조를 했다. 근데 그 인원이 11만 명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로 갖고 다 이게 왜냐면 76만 명의 책임 당원 중에 40만 명만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만 명이 통일교 이렇게 통일교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라는 뭔가 조직된 힘으로 투표를 한다면 여기서 찍은 사람이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당대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뭡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우리보다 민주당이나 국민보다 국민의힘에서 정말 격분해야 될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전 그거에 더 경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벌써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가짜 당원들에 의해서 우리의 당대표가 바뀌고 우리의 대선
후보가 바뀌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통일교만 했을까? 신천지도 들어왔을 맞아요. 것이다. 네, 정광훈은 있었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권성동만 했을까? 또 다른 국회의원들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의총까지 하면서 막 이제 난리를 친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막았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그 김건희 특별법에 따르면 특검법에 따르면 요것도 이제 법 위반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21조에 보면 특검의 이 직무 수행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찍어놨잖아요. 찍고 영상도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022년 3월 10일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고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그 전에 통일교에서 주도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 인원이 들어왔고 또 투표를 할 수 있을 권한을 주기 위해서 당비를 대납했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정당 해산의 조건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간접적이지만 사실은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어요. 네네. 그 윤석열 그 대통령 기간에는 그 뭐 소추가 중단돼 있지만 뭐 파면된 4월 4일 이후에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6개월 지났긴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이번 2022년 대선이 뭐 유사 이래 가장 적은 표차로 우리가 그렇죠. 당락이 결정됐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24만 표입니다. 네. 근데 통일교 11만 명, 뭐 그 신천지 10만 명, 그 정광훈 뭐 또 몇만 명 하면은 24만 표를 훌쩍 넘어요. 그래 조직적 개입으로 대선 후보가 바뀐 당락에 영향을 매우 크게 준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종교들이 그리고 이상한 뭐 집단에서 이렇게 후보를 바꾸는 정도의 대선이 뭐 선거가 무효 사유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좀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이 과연 민주적인가 8조 헌법 8조를 매우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소시효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김건희 특검법 대상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2022년 공직선거법.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이거는 당연히 그 위헌정당 해산에 명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딱 떨어진다. 네. 그래서 김주호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고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 건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2.3 내란의 밤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 건하고 이 건 다 합쳐갖고 도저히 뭐 저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고 정말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죠. 그런 후에 아마 법무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선은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 개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일단 당원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당원들인 게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잊고 있지만 지금 당시에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도대체 진정한 여론과 진정한 당심에 의해서 선출된 경선 후보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 글을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국민의힘이죠.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야, 진짜 그 당은 또 그랬어요. 당원 500만 종 극소수라고 강변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당내 선거권을 가진 매달 1,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이제 뭐 그 전에 국민의힘에 있었던 홍준표 전 시장도 비판을 하고 있고 정말 유사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당 하나를
그것도 뭐 국민의힘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기도 하고 저런 정당이 계속 존립하는 게 맞는지 하는 데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싶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그러한 욕망이나 열망들이 강하죠. 그런데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정치 결사체인 그 당을 완전 망치는 행위예요. 그렇지. 저도 이제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민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주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옥동자인 줄 알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잖아요. 아니 막 금고북이 바꿔 이게 뭐 내가 진짜 어디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하겠어. 매간 매직이라는 게 구한 말에 뭐 어디 조선시대 때 했던 얘기지. 아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상상 막 현직 검사고 막 그림을 또 누구한테 협찬 받아 갖고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문화를 거의 30년 이상 후퇴시킨 일들을 국민의힘의 어떤 본류에서 저질렀는데 아직도 반성을 못. 아니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들보다 국민의힘의 주류에서 더 오히려 창피하다. 맞아요.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다 붙잡아서 정말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외쳐도 모자랄 일인데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한통속이란 얘기잖아요. 지금의 당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 지금의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게 변명할 거리가 되나요? 저는 변명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네. 그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네. 저렇게 갑자기 페북에 쓴 게 저건 뭐 그동안 잊혀졌지만 의문의 일패죠. 자기도 억울한 게 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신천지가 잊혀졌지만 그때 막 계속 억울함을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당비 대납 의혹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신천지 정치 개입 문서 유출 의혹이라고 네. 신천지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문서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내용이 이렇게 교리에 포함돼 있어서 막 대납도 하고 이렇게 가입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기간에 막 우리 당이지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당연히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막 뭐 억하심정을 갖고 그랬는지 뭐 그랬었어요. 근데 당시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 단체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뭐 자기네들 그렇게 뭐 조직적 경선은 뭐 대선을 치렀고 근데 지금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말고도 신천지도 좀 수사를 해보겠다 뭐라는 이제 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나요? 저분이 얘기했나?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는 거기 무슨 거기 본산 있잖아요. 과천. 네. 거기 막 들어가서 다 행정 네. 대집행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거 조사하라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안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네.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도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천지가 네. 개입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말처럼 유사 종교 집단들이 그냥 국민의힘과 붙어가지고 그냥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참.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집단을 이거 교회라는 데서 뭐 소년보든 뭐 전광훈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유사 종교 집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게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고 있어. 또 우리 목사 최진봉 네. 목사님께서 또 화가 나셔가지고 화가 나죠, 그렇죠. 지금. 예, 예.